전부자의 다육사랑입니다.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. 오늘은 제가 항상 보여주는 저희 베란다 다육이 보여줄 때마다 한 번씩 보여드린 이 아이비 키우기, 물주기, 흙배합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요. 제가 여기 아이비를 가끔 보여드렸더니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아이비가 잘 죽는다 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. 근데 사실은 저도 아이비를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들이고 죽고 수없이 들이고 죽고를 반복했는데요. 이제 그 반복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터득이 되었는지 이 아이비는 들여온 지 3년 정도 되었고요. 들여올 때 포트는 그냥 시장에서 사는 한 15cm 정도 되는 작은 아이였어요. 근데 제가 이제 키워서 보니까 지금은 뭐 물을 주고 싶을 때 줘도 조금 많이 줘도 뭐 조금 덜 줘도 이렇게 죽지를 않는데, 어릴 때가 처음 들여와서 적응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고 하원에서 나와서 자라는 그 시기 때를 지나고 나면 참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그 아이비의 원래 원산지는 유럽 스칸디나비아라고 하네요. 그 다음에 성악이 라틴명에서 유래되었다고 하고요. 길이는 한 30m 정도까지 자라는 상록성 덩쿨 식물이라고 그러고요. 저 가지에서 기근이 나와서 그 기근인가 이제 발뿌리 같은 거예요. 물체에 붙어서 자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 거 제가 이따 보여드리는데 발뿌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. 아이비는 물과 거름을 좋아하며 반그늘 실내에서 아주 잘 자라는 식물이랍니다. 환경은 우리 환경에서는 꽃을 잘 보지 못하지만 원래 이 자생지에서는 10월경에 꽃을 피워서 녹황색으로 가지 끝에 여러 개의 취선상으로 달리는 열매가 둥글고 다음에 봄에 검은색으로 익는답니다. 그리스인들은 잎, 줄기, 열매로 아이비의 독성을 가지고 중독성을 치료한다고 믿었고, 이 식물의 잎이 신경통이나 류마티스나 좌골통, 심한 기침을 완화시키고 신경통에 좋다고 하고 스포에 사용했다 그러고, 열을 떨어뜨릴 때도 쓰고 벌레를 쫓고 우리 몸속에 있는 셀룰라이트라는 몸속 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. 또 아이비의 잎은 몇몇의 아베바, 균류, 연체동물을 죽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. 번식은요, 물꽂이도 되고 또 삽목도 되고 잎과 잎 사이에서 또 줄기 번식을 자체적으로도 해서 늘려나가기도 한답니다.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줄기는 한 서너 줄기였는데 밑에서 저렇게 다른 뿌리가 계속 나오고, 지금도 여기 보시면 또 작은 뿌리들, 이거 지금 보이시나 모르겠네요. 이거 보이시죠? 이렇게 또 밑에서 작은 또 싹이 나서 가지수를 계속 스스로도 또 늘려가고 있고요. 제가 지난번 휴가 갈 때 요거 말고 또 여기에서 물뿌리 내리기를 해서 심어놓은 아이비가 거실에 있거든요. 근데 그 아이도 한 1m 50, 뭐 2m 자라서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난번에 분갈이 싹 하고 간다 그랬잖아요. 그때 당시에 아이비도 분갈이를 했거든요. 그래서 물꽂이를 해놨더니 2주 됐어요. 근데 한 1주 정도 만에 싹이 났더니 이제 2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났답니다. 이렇게 물꽂이를 키울 수도 있고 또 요거를 화분에 심어서 키워줄 수도 있고 그렇답니다. 번식은 그렇게 물꽂이 또는 이제 삽목에서 흙에다 심기도 하고요. 흙배합은 다육이 배합토보다는 상토를 좀 더 많이 넣어서 해야 되고, 또 그렇다고 물빠짐이 나쁘면 안 돼서 저는 이 아이를 상토 60에 마사 40 비율로 분갈이를 해 줬고요. 여기에 있는 아이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 벽에 붙어 있어서 분갈이 하기가 참 어려워요. 그래서 제가 우에 있는 흙을 걷어내고 상토 흙 넣어주고 가끔 거름을 주고 있어요, 별도로.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잎이 되게 검고 잘 자라고 있죠. 그래서 거름은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흙배합 거름 외에도 일부분만 걷어내서 거름을 주기도 하고 충분히 영양분을 주고 있답니다. 그리고 이 아이비는 화분이
좀 큰 것을 해주었어요. 처음부터.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는 물 조절을 좀 해줬고, 지금은 워낙 커서 물을 조금 자주 준답니다. 한 4일에 한 번, 5일에 한 번. 근데 겨울에는 조금 덜 줘요. 좀 추우니까. 네, 그래서 흙배합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. 그 아이비를 직접 키워보니까 성장은 봄에 아주 폭풍 성장을 해요. 그리고 잠시 쉬다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초여름에 또 엄청나게 커가지고요. 지금 잠깐 보여드릴까요? 그때 제가 요거 보여드릴 때 이 아이가 천장 끝까지 자랐습니다 그랬는데, 지금 천장 그 끝을 지나서 저기 위에까지 요즘 최근에 또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천장에 다 닿았어요. 더 갈 곳이 이제 없는데 뭐 옆으로 돌리거나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움직이거나, 그 다음에 여기 기근이 붙어 있는 아이들 보이실 거예요. 발이 벽을 저렇게 딱 타고 올라간답니다. 지금 요즘에 새로 성장을 해서 이렇게 초록초록한 연두색이 다시 나오고 있죠. 초봄에 또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. 근데 잠깐 쉬더니 요즘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린 지가 한 2주 된 것 같아요. 최근에 또 다시 저렇게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답니다. 그 아이비는 그 초여름까지 이렇게 성장을 하고 겨울은 이제 성장을 쉬고요. 그 따뜻한 것을 좋아하지만 한여름 더위를 견디는 걸 힘들어합니다. 근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좀 커져서 그런 부분은 없지만, 제가 여러 번 그 죽인 그 경험으로 한여름에 우리가 일반 이제 처음에 이제 꽃을 키우다 보면 생각이 더우니까 물을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 모든 식물이 그런 것 같아요. 이 더울 때는 습이 있기 때문에 물을 오히려 흡수량이 적어져서 조금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데, 그 아이비를 키우기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이제 훅 하고 이 검게 썩어서 이 낙엽이 지고 마는데요. 너무 건조하면은 아이비는 깍지벌레 등이 생겨요. 그리고 또 너무 습하면 썩어버리는, 물을 아주 좋아하지만 그러나 물을 많이 주면 썩어버리는 그런 성격입니다. 그래서 물주기는 윗 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밑에 바닥까지 충분히 흐르게 물을 주든가, 아니면 아예 물에다 담궈서 끝까지 올라올 수 있을 때까지 저면 관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. 햇볕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해나 제주도 이런 노지에서도 월동을 하고 잘 자라는 덩굴 식물이지만, 햇볕이 아주 강한 곳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. 그 아이비를 제가 여러 번 사서 이제 키우고 실패도 해서 반복을 해봤지만, 그 어린아이일 때가 좀 키우기 어려워요. 그러니까 잘 마르고 잘 과습이 되고. 근데 이렇게 목질화가 되면 조금 강해져서 물 조절을 제가 어디를 이제 출장을 가고 이렇게 외출을 하고 또 여행을 갈 때도 날짜가 안 됐지만 물을 제가 좀 충분히 주고 가도 썩거나 그러질 않아요.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키우는 위치가 그 햇볕의 밝은 빛은 보지만 통풍은 잘 되지만 강한 직광은 보지 않는 데라 더 좀 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거실이나 이런 데서도 웬만한 볕만이 있으면 잘 자라고요. 베란다에서도 잘 자라주는 그런 아이랍니다. 통풍이 안 되면 깍지가 생기니까 그 부분 조심하시고요. 그 성장이 정말 안 되는 건 햇볕 안 좋아하고, 그늘은 좋아하고, 봄, 초여름은 좋아하고, 온도는 16도에서 20도를 가장 좋아한답니다. 간접 햇볕, 통풍 좋아합니다.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. 이 아이비는 그 포름알데히드라는 그 독성물을 제거해주는 아주 좋은 성분이 있지만, 제가 어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흰 진액이 나오는데, 입장이나 이걸 커팅했을 때 이 흰 진액이 독성이 있어서 유럽인들은 그걸 약으로 썼지만 그냥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에 닿거나 먹거나 했을 때는 그 위험하다고 하니까, 아기가 있는 집들은 손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얹어놓고 키우거나 아예 베란다 바깥쪽이나 이런 데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제가 오늘은 제가 키운 경험에 의한 아이비 키우기, 물주기, 분갈이,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떤 독성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좋은 걸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려 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